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수능은 도내 12,6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8분에서 39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수험생들도 이곳 시험장으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최강의 수능 한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쌀쌀한 아침 기온 그리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보가 됐던 만큼 수험생들도 이 두터운 옷차림에 다소 신경을 쓰고 입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입실은 지금부터 1시간 전쯤인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오전 8시 10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입실하기 전에 체온 측정과 손소독 그리고 코로나19 증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입실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 나오게 된다 하면 일반 시험실과 격리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올해도 이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없는 가운데 다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입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 시험장에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첫 수능입니다. 예.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요? 예. 우선 그 수험생을 위해서 고생한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 조성을 했고요. 특히 영어 시험 대비해서 평가 시설 점검 확실히 했고 어제부터 또 위험시설 같은 경우도 사전에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요새 급증하는 상황이 돼서 학생들이 작년에는 병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 72명의 학생이 지금 확진이 돼서 5개 학교에 분산돼서 현재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네, 학생들이 무엇보다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좀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정말 수험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 고생 많았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그 여러 가지 그 노력 그리고 그동안의 꿈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오늘 시험장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 생각합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저도 오늘 수험생들 수험 수능 대박 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능 도내에서는 총 일반 시험장 33곳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별도 시험장 5곳, 총 38곳의 시험장에서 12,630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요. 앞서 들으셨듯이 도내에서는 72명의 확진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곳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반입 금지 물품 한번 살펴보면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그리고 태블릿 PC와 같은 이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경우에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왔을 때는 반드시 1교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이거 헷갈리면 부정행위 처리되는데요. 이 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
바꿔서 응시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시험지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푸는 행위, 이 모두가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각자 책상에 설치를 한 뒤에 각자 자리에서 식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제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수험생들 조금 서둘러 주셔야겠고요. 오늘 본인이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CJB 진기훈입니다. 농업용이나 난방 연료로 쓰이면서 서민 연료라 불리는 등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대상이 아닌 탓에 최근 1년간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는 원예나 화해 시설 농가들은 겨울 농사 걱정이 태산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급한 대로 3중 비닐막을 치고 난방용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업용 전기를 이용한 온풍기도 설치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지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오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또 그런다고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울 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난해 10월 리터당 800원 선이던 면세 등유는 1,400원대까지 올라 1년 새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도내 주유소 곳곳에서도 등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유류세 감면 혜택이 없는 데다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낮추거나 겨울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겨울 작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기름을 안 떼는 10월에서 12월까지 재배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월부터 7월까지 또 이제 출하하고 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 감산을 결정한 데다 정유사까지 경유 생산 라인과 겹치는 등유 생산을 줄이면서 당분간 등유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이 포함된 4개 블록에 대한 분양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응모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격 요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먼저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이번에 내놓은 용지는 공동주택 2블록, 주상복합 2블록 등 모두 4블록입니다. 건설사 등을 상대로 추첨이 아닌 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하고 땅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모 자격은 이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자 및 부동산 개발 등록업자로 못 박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면허 2가지 모두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주택법이나 부동산개발업법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사업 면허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공모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주상복합 비율은 80%대 20%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명품단지를 위해 공모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공모 절차로 분양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왜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택지 개발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는 LH 같은 공기업들은 주택건설 사업 면허를 기본 자격으로 시공 능력과 안전, 친환경 지표, 에너지 효율 등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 이쪽 업체 가능하시고 자격 요건에는 따로 없어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20%를 출자한 정주시는 불필요한 면허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렇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공모 방식을 들고 나온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3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20년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진행한 사업자 공모 방식을 살펴봤더니 상식과 공정은 안중에도 없고 꼼수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전에 없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추천 방식과 달리 설계 공모로 바꿨고 이중의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의향서 제출 기한은 단 사흘, 뜬금없이 내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전 정보가 있지 않는 한 공모 신청이 불가능했고 지역 건설사 대부분은 의향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꼼수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공모 절차와 고지는 일간지와 홈페이지 공고를 필수로 하는데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충북이 아닌 타 지역의 신문, 그것도 발행 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매체에 공고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조차 공식적으로 구독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충북 지역 건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적인 시비는 피했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공모 절차였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민간 개발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지분 20%를 출자한 공적 성격이 강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표를 맡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경기 등으로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청주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지급 보증으로 순풍을 탔고 이후에도 인허가, 문화재 시발굴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업계에서는 속칭 대박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최대 주주인 신영은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200억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충북의 고액 체납자가 3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누리집에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은 127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청주시가 54억 7천만 원, 1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제주도에 사는 50대 이모 씨로 음성군에 내야 할 취득세 2억 9천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속리산 개발로 취득세 3억 9천만 원을 보은군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인 우암산 둘레길 조성 변경 사업이 충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우암산 순환로의 양방 통행을 유지하면서 100억 원을 들여 3.1공원에서 어린이회관 4.2km 구간에 기존 인도를 정비하고 보행 데크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내년 4월 착공해 당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특수목적법인 충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식회사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남성초와 옥천 삼양초, 옥천고 등 3개 학교에는 각각 돌봄과 놀이시설, 고교학점제 등에 맞춘 증개축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증개축 이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